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의 김동공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틀간의 시장 조종에서 주도주가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 초부터 시장의 주도는 사실 2차 전지였죠.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극강한 변동성 이후에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한 건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테마주 얘기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도주의 복귀, 8월 증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좀 해볼까요? 이권희 멘토 먼저 말씀하실까요? 일단 뭐 현상적으로 보면 뭐 사실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뭐 이제 피치에서 나와서 이제 사실 조금 뭐 미국에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면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고 미국이나 국내 시장이나 좀 7월 달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핑계를 좀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보면 그동안 주도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보면 좀 꺼져 있고 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많이 꺾였죠.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AI도 최근에 올라왔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다가 또 한 번 이제 조정을 받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을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도주 크게 한 세 섹터의 주도주가 쉬는 가운데 여러 이제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비중의 일부 이제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다 결국에는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8월 달은 이 세 섹터가 쉬면서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뜨문뜨문 한 번씩 올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AI 등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읽혔던 것들은 8월 한 달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김동국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에 좀 가장 큰 영향력들을 미칠까? 이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점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미국의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한 4.1%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최고 금리를 좀 경신을 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이슈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금리에 대한 반응이 이게 과연 이제 좀 이 이슈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7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던 기준금리 시장금리의 속도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고요. 그리고 네.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흐름들도 지금 현재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화폐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자산은 달러다라고 하면서 달러로 자금들이 이렇게 좀 쏠려 들어간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뭐 달러 역시도 지금 최근에 거의 고가 수준에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상승 패턴들에 대해서 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직접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채권 시장과 그리고 화폐 시장에서 네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움직임들은 이제 다른 신평사라고 볼 수 있는 무디스나 S&P에서 추가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점차적으로 소멸돼갈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피치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비율이 조금 더 제일 작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채권 시장은 조금 무난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이 일단 지금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보다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 비중들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 성향 자금들이 조금 더 높은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면 전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1,000억 미만의 물량들이 매도가 나왔었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많은 물량들 한 800억 정도 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물량들인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미국 신용등급 이슈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자금들 쪽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슈는 조금씩 이제 소멸되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도주군으로 분류해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변동성들이 많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럼 이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에 장기 투자자들만 유입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거래량 크기만큼 단기 투자자들 역시도 많이 유입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2차 전지 배터리주들이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 혹은 손절하는 물량들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네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차 전지주들은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그렇고 지금 현재 흐름들과 봤을 때 약간 좀 쉬어갈 소지들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9월에 좀 쉬어갈 것 같다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통계적으로 8, 9월이 미국이 좀 약하다.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미국이 이제 조정에 들어가니까 그간 올랐던 데에 대한 부담을 좀 그다음에 일종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게 한 8월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인 거죠.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쉬어가는 장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테마성으로 이렇게 불뚝불뚝 튀어오르는 것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가 이제 굉장히 강한데요. 특히 진단, 백신주들 좀 강합니다. 이건희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보건 관련된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죠. 마스크를 다시 한번 뭐 사용하실 거를 권고한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폭염이라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힘들 텐데 이게 권고해서 많이 쓰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아마 인원이 갑자기 더 늘어나거나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주변에 이제 걸린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최근에 뭐 2번째 걸리신 분 아니면 그동안 운 좋게 안 걸리다가 이번에 걸리신 분 이런 분들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세가 이렇게 뭐 심하게 아프거나 하신 분들보다는 뭐 감기 정도에서 조금 더 좀 나아간 정도.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일반 성인들이나 이제 성인보다는 주로 이제 노약자층에서 걸리거나 아니면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하는 것 정도로 이제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이제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를 보면 뭐 거의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오늘 뭐 주요주들도 다 빠지고 있고 네. 수급적으로 뭔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지금 하나 나오면 그쪽으로 모든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전고체 관련된 전고체 관련 관련돼서 그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락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단기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루에 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게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제가 한 16년 가까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이런 시장은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뭐 이번 주 내내 이제 계속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좀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면 뭐 단기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네.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기존에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기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메이크업을 하고 좀 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르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때 들어갔으면 이 테마주 잡았으면 돈 좀 벌겠네 싶지만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칫 대응을 잘못했다가 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위에서 잡았는데 또 갑자기 오후장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테마주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은 보통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김동국 멘토께서는 이 제약바이오
사실은 이게 진단 쪽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진단 쪽으로 확 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진단 쪽은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단 키트를 과거 대비 주변에서 많이 사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실제로 이 매출이 찍히는 숫자들도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일단 좀 넘어가고 있고 뭐 지금 사망자 수가 일주 100명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근무 시간 통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요식업체, 식당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집단 시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는 약간 이제 좀 유행세가 좀 적다라는 것들은 일순간에 좀 지나가는 하나의 테마, 그리고 결국 이제 좀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오를까 싶었을 때 과거에 한번 올랐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네네.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진단 키트에는 많이 녹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논리로 제약바이오도 비슷한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업종 중 하나인 거고 과거에 이제 황제주로 등극했던 경험들도 있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 반도체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못 가고 있는 시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살까, 어떤 업종들이 유망할까라고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뭐랄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들, 업종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눈에 들어온 것들이 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포착이 되면서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바이오주,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들이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지난 27일이었습니다. 27일 날에 23년 세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좀 발표가 했었는데 여기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국가 전략 기술에 좀 포함이 되면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그 법안이 이제 좀 발표가 됐거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40에서 50%, 그리고 중견 대기업은 3에서 40% 정도까지 바이오 의약품 R&D 지출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인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약간 좀 세제 혜택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전망들이 좀 긍정화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좀 재료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제약주들의 이벤트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가까운 시기로 본다라고 하면 8월 16일 날에 세계 폐암협회에서 이제 초록 발표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9월 9일에서 12일에는 이 폐암학회의 본학회가 이뤄질 거고 10월 2일부터 10월 6일 유럽 당뇨학회 그리고 16일 날은 유럽 당뇨학회의 초록 발표가 이제 네네. 있을 거고 역시나 이제 본 학회가 바로 열릴 예정입니다. 결국 상당히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이런 이벤트들이 모멘텀들로 작용을 할 거고 여기에 수혜받고 있는 제약 그리고 제약 제품들에 대한 부각들이 되면서 제약주들이 그래도 테마성 그리고 약간 매매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좀 기회를 좀 제공해줄 여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일정들을 좀 주목해 보면서 관련주들 좀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습니다. 학회마다 참여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거기서 뭘 발표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로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이 몰리게 되죠. 한번 일정을 좀 체크해 놓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초전도체, 그러니까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증명해내야 되고 실물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오늘 나온 뉴스들도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관련된 회사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협력사들은 뭐 우리하고 같이 연구한 적 없다, 논의한 적 없다, 뭐 부인하기도 하고요. 국내 초전도체와 관련된 학회에서는 기술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위원회를 꾸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주가의 변동성은 좀 커지는 상황이죠. 이건희 멘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어제 미국 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과 네. 같이 동시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가 됐죠. 미국의 이제 미국 국립 뭐 연구소에서 한 군데에서 지금 슈퍼컴퓨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어제 뭐 다상한가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움직였던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오늘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분마다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3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네네. 고압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종목들이 계속 확산이 됐죠. 이제 첫날에는 한 5개 종목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3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전도체를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되면 좋겠죠. 되면 이제 완전히 뭐 네. 노벨상 뭐 받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초전도체 이제 강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 노벨상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뭐 발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발견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100도 상황에서 했던 특정 기압에서 마이너스 100도를 유지했을 때 초전도체가 이제 가동이 된다, 물질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발견하신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온에서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구리와 납을 이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구리 납 관련 종목들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뭐 그래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한 5, 6년 전에 뭐 이미 한번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계속 빠졌었죠. 지금 꿈의 물질이라는 그래핀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그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핀 관련된 얘기가. 아직도 근데 사업화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뭐 정화 시설 이런 데만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아무리 이게 이게 기술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네네네. 상용하는 과정은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걸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어야 사실은 그 주식을 사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여전히 이 사업성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면 뭐 전혀 관련이 아직은 좀 너무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다 이런 말씀. 초기 단계이기 네. 때문에 지금 단타로 이제 뭐 잠깐 사셔서 많이 드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오히려 지금 따라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제 꼭지를 잡고 내려와서 한 몇 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이 기술의 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람들은 다들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게 맞고 검증도 통과해서 이게 더 시장에서 더 큰 이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근데 이제 검증의 단계도 남아있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를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클라우드 수요 확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멘토는 삼성전자 가져오셨군요. 엔비디아가 HBM 패키징 공급을 삼성전자한테 맡겼다 이런 말인데 이게 굉장히 큰 뉴스긴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오늘 크게 반응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건희 멘토 말씀하셨으니까 김동욱 멘토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 일단 네. 제일 좀 편하게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첫 손에 꼽는 게 일단 저는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 외에서도 삼성전자 내에서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상당히 잘 가던 데 반해서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못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의 HBM3를 차용을 했었다라는 거였고 삼성전자는 그 4세대 HBM에서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좀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에서 기존의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HBM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엔비디아의 경쟁자, 뭐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시장 마켓시어가 좀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만 시장 경쟁자는 AMD로 이제 좀 HBM을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100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보도 나온 것을 최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3분의 1순까지 낮춰진 이제 칩들을 공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기가 용량상에서는 좀 더 많은 메모리 용량들을 차용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낮은 용량에서 AMD에서 차지해 나갈 마켓쉐어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이제 메모리 용량들을 차용을 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납품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하이닉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렸었던 HBM 4세대 HBM 시장에서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TSMC 대비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TSMC에서 공장 가동률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4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율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네. 고객사들, 뭐 애플이라던가 퀄컴이라던가 이런 고객사들을 재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체인징 코스트가 상당히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객사를 한번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데 마침 TSMC 쪽에서 공장 가동률을 줄이면서 물량들을 완전히 좀 대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삼성전자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과 함께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6만 9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이건희 멘토의 이스페타시스를 들어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어제랑 해서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이틀간만 해도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를 유망주로 갖고 오시니까 채팅창에서 야 상남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볼까요? 네. 상남자는 아니고요. 원래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종목을 추천주로 그러니까 유망주로 갖고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갖고 나온 이유를 보면 이틀 동안 20% 가까이 빠졌다는 거는 이틀 만에 조정이 끝날 수도 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항상 이제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결국엔 뭐 AI로 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주가는 항상 선반영에서 올라갔다 빠졌다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이제 뭐 전도체 관련돼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있는 돈이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는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최근에 4만 원대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가속기 생산 기업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MS 주요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2차 전지 성장 스토리를 보면 납품량이 많아져서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을 증설하고 또 다시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을 더 증설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이쪽도 마찬가지에 지금 하이닉스가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더 이쪽에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리네. 그럼 당연히 라인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이쪽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결국엔 납품량이 증가되면서 계속 캐파를 증설하는 그런 선순환 과정이 나올 때마다 투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보수적으로 나왔던 가이던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PER이 20배가 넘었다라고 해서 뭐 고평가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PER이라는 건 결국에는 추정치가 달라지면 또 숫자는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추정치가 만약에 뭐 목표 가이던스가 상향된다, 만약 실적 추정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생각보다 안 비싸네 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오히려 매수 찬스로 생각하시고 잘 보셨다가 뭐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조종이 좀 크게 나왔지만 지금 조종이라면 만약에 그리고 내일도 조종이 나온다면 도리어 매수의 기회로 삼을만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장중에 내렸던 폭에는 밑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건 또 맞습니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가 5만 원까지 설정하신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